한국에 폭설이 내리는데 왜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야? 그거 알아? 한국에는 도로가 스스로 눈을 녹이는 시스템도 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한국 살더니 한국을 찬양하고 있네. 여기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가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안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 애니메이션을 접한 건 10살 때였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시아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죠. 중학교 때는 일본어 학원도 다니고 아시아 문화 관련 책도 많이 읽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아시아 문화에 빠져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시아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지 못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것도 잘 몰랐는데 2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 생활이 점점 지루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링크드인에서 서울에 있는 한 스타트업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지원했던 건데 면접도 모두 화상으로 진행했고 갑자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어요. 내가 미쳤니?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려고 하니? 라고 하셨죠. 친구들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비자 받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2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를 못하니까 정말 고생했죠. 마트에서 물건 살 때도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도 항상 긴장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회사 생활도 독일과는 많이 달랐어요. 회식 문화라든가 수직적인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문화가 주는 장점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친밀해지는 속도가 독일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자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먹고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거나 북촌한옥마을 같은 전통적인 장소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독일에서 자라면서 눈은 정말 익숙한 것이었는데 한국에서 본 눈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난 겨울에 서울에 큰 폭설이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창밖이 하얗게 변해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흔한 광경인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들 창밖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느라 바빴죠.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회사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정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눈 때문에 미끄러워서 언덕길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독일 같으면 다들 한숨 쉬면서 짜증을 냈을 텐데 놀랍게도 승객들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승객들이 다 함께 버스를 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내려서 같이 밀었죠. 2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하면서 버스를 미는데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체격이 작은 할머니부터 양복 입은 회사원까지 다들 한마음이 되어 버스를 밀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미끄러워하시는 걸 보고 즉시 3명의 젊은이들이 달려가서 부축해드리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회사 앞 작은 분식집 아주머니가 가게 앞에 눈을 치우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옆 가게 사장님도 나오시고 길 건너 편의점 알바생도 합류해서 순식간에 눈 치우기 공동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퇴근길에는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을 봤습니다. 한 택시기사님이 차에 체인을 다시 감으시는데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도와드리기 시작했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또 다른 훈훈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께서 라면이랑 생수를 한아름 안고 힘들어 하시는데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즉시 달려가서 짐을 들어드리더라고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바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상황을 잘 못 보는데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서로 돕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이 내리면 도시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참 다르구나 하고요.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하다는 걸 깨달은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바로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예쁜 한옥마을이 눈이 쌓이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침 일찍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는데 이미 저 같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와 있더라고요.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눈 쌓인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신 가와이, 키레이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기와 지붕에 하얗게 쌓인 눈, 돌담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들, 그리고 그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까지. 이건 정말 제가 본 어떤 겨울 풍경보다도 아름다웠어요. 그날 인상 깊었던 건 한 프랑스인 커플이 눈 쌓인 한옥 앞에서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일부러 이 날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의 겨울보다 서울의 겨울이 더 로맨틱하다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영상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어떤 중국인 관광객은 눈 쌓인 한옥마을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풍경은 중국에서도 보기 힘들다며 감탄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위챗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하면서 중국의 친구들에게 이 아름다운 풍경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러시아 가족이었어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면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러시아 친구들에게 보내는데 실시간으로 답장이 왔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러시아의 겨울은 춥기만 한데 한국의 겨울은 이렇게 예쁘다고 하면서요. 그날 오후에는 더 멋진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태국인 유튜버가 눈 쌓인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께서 전통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를 찾아온 손님은 귀한 분들이다라면서 정성스레 차를 따라주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눈이 쌓인 한옥마을의 풍경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졌어요. 해가 저물어갈 때쯤에는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석양빛에 반짝이면서 마치 크리스탈 장식처럼 빛났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게 바로 한국의 미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베트남 관광객은 우리나라는 눈을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예쁜 눈 쌓인 한옥을 보니 꼭 다시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주변 한국 어르신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옥마을은 또 다른 매력을 뽐내기 시작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하얀 눈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아름답게 담기지는 않는다며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예쁜 풍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풍경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따뜻한 정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토록 한국의 겨울에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 풍경은 바로 여기, 서울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멋진 풍경을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옥의 처마선이 눈에 무게를 받아 살짝 휘어진 모습, 돌담 위에 소복이 쌓인 하얀 눈,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풍경. 이런 광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겨울 풍경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다시 보이네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지요. 그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놀라운 제설 시스템과 기술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이미 깨끗하게 제설 작업이 끝나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도 제설 작업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한국의 체계적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동네 제설차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어느 도로가 이미 제설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고생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발열의자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류장은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열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눈이 쌓이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 도착해서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결빙 위험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열선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고 하니까 회사 동료가 웃으면서 이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신기한 걸 봤어요. 도로에 특수 제설제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환경 친화적인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에 흡수되면 오히려 식물 영양제가 된다고 해서 더 놀랐습니다. 퇴근길에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폭설이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오면 모든 제설 차량이 자동으로 배치되고 AI가 최적의 제설 경로를 계산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시민들의 신고도 앱으로 실시간 접수받아서 처리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출입구에 설치된 스마트 매트가 신발에 묻은 눈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더라고요. 매트 아래에는 열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문이 녹자마자 자동으로 배수가 된다고 해요. 우리 아파트에 도착해서는 또 하나의 신기한 시스템을 알게 됐어요.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차량에 쌓인 눈의 양을 측정해서 녹은 눈이 지하 주차장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배수 시스템을 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설 작업자분들의 장비였어요. 모두 첨단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작업복에 부착된 LED 표시등이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준다고 해요. 심지어 작업자의 체온과 피로도까지 측정해서 관제센터로 전송된다고 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밤에는 베란다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도로의 가로등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폭설 시에는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되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섬세한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든 생각이 한국은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믿기 어려워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어 하면서요. 저는 당당히 말해줬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야. 직접 와서 봐야 믿을 거야 라고요. 이제는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아요. 길거리를 걷다가 한 번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가 저를 서울의 특별한 도로로 데려갔는데 바로 열선도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도로 밑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눈이 내려도 자동으로 녹는 도로더라고요. 강남대로의 일부 구간과 남산 터널로 가는 길에 이런 도로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주변 도로는 온통 눈이 쌓여 있는데 이 구간만 깨끗하게 눈이 녹아 있더라고요. 도로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영상 2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가동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문득 작년 겨울 중국 베이징 출장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큰 폭설이 내렸었는데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호텔에만 3일을 갇혀 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공항도 닫고 지하철도 멈추고 택시도 안 다니고 정말 답답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무리 큰 눈이 와도 도시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지하철은 정시에 달리고 버스도 조금 늦을 뿐 정상 운행하고 회사도 학교도 모두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강남역 근처의 열선도로였어요. 출근 시간에 그 도로를 지나는데 수많은 직장인들이 눈길에 미끄러질 걱정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 독일 친구가 겨울에는 한국 여행 가지 마. 교통이 마비될 거야 라고 걱정했었는데 제가 찍은 열선도로 영상을 보내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독일의 겨울 교통 대책보다 더 앞선 것 같다면서요.
중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데 한국은 이렇게 과학기술로 자연을 이겨내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특히 남산 터널로 가는 열선도로는 경사가 심한데도 전혀 미끄럽지 않아서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도로기술자분께 여쭤보니 이런 시스템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꾸준히 발전시켜온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전국 주요 도로와 교량에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중국 출장 때는 아시아는 겨울철 교통 대책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한국의 겨울철 교통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특히 열선도로 시스템은 정말 감동이에요. 전기 소비량도 적고 환경오염도 없고 제설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똑똑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이 있으니 한국이 IT 강국이 된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 SNS 피드는 한국의 설경 사진으로 가득해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샵소스노우 태그가 트렌드가 되었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눈 쌓인 한국의 모습을 공유하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눈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한국의 눈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한국의 눈은 특별하거든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내리는 눈, 한옥의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보는 하얀 서울, 그리고 그 풍경을 더욱 빛나게 하는 도시의 밝은 불빛까지. 이건 정말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어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올린 광화문 광장의 설경 사진을 보고 독일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올린 사진 때문에 우리 회사 동료들이 다들 한국 여행 계획을 짜고 있어 라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제가 더 뿌듯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해외 유명 여행 블로거들의 반응이었어요. 서울의 겨울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이런 아름다운 콘트라스트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블로거는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봐야 할 겨울 풍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에 내리는 눈이라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로 도로에 눈을 녹이고 또 한쪽에서는 한옥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의 카메라를 유혹하죠. 이런 모순적인 매력이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아닐까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하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마다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SNS로 세계와 공유하는 것도 저만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이 순간을 내가 매일 살고 있구나. 한국의 겨울은 제게 선물 같은 계절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